안녕하십니까. 전국 창의목공교사무 회장 최창립입니다. 현재 지금 목재문화진흥회의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목재교육과 관련돼 갖고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진흥회와 산림청과 함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면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저희는 전국 창의목공교사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홈페이지가 진흥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넘어가고 진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진흥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고 저희 모임은 어제 날짜로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저희 모임은 전국에 있는 1,30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국제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목공실과 목재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또 목공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런저런 이제는 장비나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장비와 회사하고 저희 모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 목재문화진흥회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저희가 이제 모임은 이제는 다른 업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뭐 스폰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한 리뷰하는 정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모임에서요. 처음에 저희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규 때 이제 발명교실 같은 데 수업을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목공장비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나쁘다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목공 수업 하기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좀 이게 목공이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씩 팔았었거든요. 저 테이블수, 작은 테이블수 하나가. 근데 저런 테이블수 같은 건 실제로 목공을 한다라기보다는 모형을 만들기 위한 고성능 소형 테이블 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도대체 기술실에서 그때 당시에는 기술 선생님들이나 목공실에서 한 선생님들이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200만 원 주고 사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선생님들께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정상적인 제품 구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려주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괜찮은 목공 장비나 기계들 특히 테이블소 같은 거를 학교에 사놓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테이블소를 사놓고 또는 각도적 단계를 사놓고 목공실을 구성해 놨는데 다음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또는 내가 오는 장비들이 잘 활용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학교의 목공실이나 또는 다른 별도의 장비들은 지금 열정이 있으시고 갖추실 수 있으신 분들이 최대한 갖춰주시고 가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른 과가 이상하다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과학과에 이제는 천체망원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고가죠. 근데 한 해 쓰고선 그 다음에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학교에는 운동장인데요.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운동장보다 더 커요. 전교생 27명이거든요.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아요. 장비들이 잘 활용될까? 저거 안 쓰는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저런 물건들은. 그 때문에 저희가 쓰는 물건들도 수업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다음에 활용될 수도 있고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목공실과 관련 실을 잘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를 해놓게 되면 다음에 오시는 선생님이 목재교육을 모르시더라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저 기반이 되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서 다시 한번 그 기자재까지 다 갖춘 다음에 수업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는 설비를 갖춰주실 선생님이 계셨을 때 해주고 가시는 것들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폐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장비들이 활용될까라는 것은 조금 뒤에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어떻게 즐거운 수업을 할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재교육을 위한 기술실 또는 특별실과 또 목공실은 다르죠. 기술실과 특별실은 목공실, 목재교육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다가 목공실, 기술실 또는 특별실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하고 이것들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학습자가 있는 공간에는 가능한 목공기계를 두지 않게 특별실을 세팅하는 게 좋아요. 특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재교육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실, 기술실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다목적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요런 실이죠. 자, 기술 준비실이 있고 기술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요 안쪽에는 이제는 장비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거 사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실 및 특별실과 목재교육을 위한 교실을 분리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기술실과 특별실이 따로 있는데 목공실을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실에 여유가 있어야죠. 근데 자, 그게 예스냐 노냐로 시작을 해서 예스가 된다면 목재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을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경기도 지역은 레인보우 메이커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유휴교실, 기술실이나 특별실 말고 유휴교실이 있어야 할 때 지원해야 가산점을 주거든요. 또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휴교실이 없으면. 이 경우가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모든 학교가 목재교육을 위한 기술실과 특별실을 따로 구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목공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목공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다 하면 가능한 목공기계는 그쪽에다 놔두면 좋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교사의 전문성, 동아리, 학부모 활동을 웬만하면 다 하고 먼지 나는 거를 하는 것들이 먼지 나는 것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공실 이외에 목공실을 따로 분리하게 되면 기술실과 특별실은 오롯이 목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이제는 놓는데요. 될 수 있으면 4인용이나 6인용 테이블은 지양하는 게 제 경우에는 가장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목공실과 따로 분리를 할 수 없다면 아예 수업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업과 할 수 없는 수업이 나눠져요. 특히 목공실과 기술실이 분리할 수 없어서 한 공간에서 목공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다 해야 될 경우는 수업 설계에서 샌딩하는 거를 웬만하면 빼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큰 목공 기계들을 사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학습자가 있는 공간에 목공기계를 두지 않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두 번째가 청소 문제입니다. 일단은 학습자가 있는 공간에 목공기계를 두게 되면 목공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목공 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을 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눈에 전부 다 보이면 좋겠지만 일반 교실보다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공기계를 만지게 되고 스크롤소라든가 드릴링 머신들을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수업은 전기전자 실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음 시간에 학부모를 위한 목공 수업이 있어서 이제는 뭐 자르거나 스크롤소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 먼지가 다 날려서 애들 책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청소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실을 혼자 쓰면 참 좋겠지만서도 보통 학교에서는 혼자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있는 공간에는 가능한 목공기계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와 관련돼서 기술실과 또는 특별실과 목공실을 분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장 좋은 거는 분리하는 게 가장 좋다. 안 된다. 안 되면 목공실이라도 따로 분리를 하자. 목공실도 분리를 안 된다. 그렇다면 수업 설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설명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목공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한 선생님이 목공실을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그거 사례를 보여드리고 다음 사례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저희 모임에 엊그저께 이원희 선생님 자랑을 하셨어요. 1층에 자기는 실습실이 있다고. 근데 1층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누구나 다 알아요. 국제교육을 하신 분들은 재료를 운반하고 하는 것 때문에 1층에 있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목재를 위로 실어 날라야 돼요. 목재를 실어 날리려고 하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의 입구의 문의 높이를 꼭 체크하세요. 목재를 사실 때.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높이를 꼭 체크를 하셔갖고 그 문을 통과해서 목재를 집어넣어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만약에 높이가 너무 낮다 또는 폭이 너무 작다 라고 하면 목재를 구입하는 업체에서 조금 잘라서 배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층이 가장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사용 공간을 꼭 확인하셔서 목재를 주문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단으로 애들이 일일이 다 날라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꼭 확인하시라고 크기를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자, 부산에 있는 선생님인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기술실이 지금 돼 있으시대요. 이렇게 기술실이 돼 있어서 그러면 목공 장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 놓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 준비실은 반칸이고 기술실은 한 칸 반이에요. 총 2칸을 갖다 이렇게 하려 하셔갖고 나는 기술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전에 강의 때 쓴다고 부산에 있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요렇게 있는 거를 기술실은 여기다 쓰고 여기에 있는 기술 준비실은 목공실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책상은 2인용이 좋느냐 4인용이 좋느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2인용이나 4인용이나 6인용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는 여기가 실이 만약에 목공실만 쓸 거라고 하면 4인용도 좋고 6인용도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목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공도 해야 돼요. 때문에 일반 수업할 때 아이들이 4인용이나 6인용 할 때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옆으로 돌아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할 때는 2인용으로 책상을 배열을 하시고 나중에 할 때는 4인용으로 또는 6인용으로 합쳐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2인용이나 4인용을 하면 책상이 부실해서 흔들리거나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조단에 잘 보시면요. 프레임이, 밑에 있는 프레임이 철 빔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서랍이 없는 것들, 그런 걸로 되어 있으면 사실 2인용이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2인용을 6인용으로 만들었을 때 6인용 하나처럼 흔들리거나 얘네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상을 사실 때 좀 고민을 해서 사시면 차라리 6인용이나 4인용을 사시는 것보다는 2인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경우에는 2인용을 사는 게 되게 선호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2인용으로 사시기로 하셨어요. 두 번째가 목공실과 기술실의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술실에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장비를 이렇게 놓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 칸 반이면 요 뒤쪽에서 수업하는 애들 잘 안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들 잘 안 들린다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장비가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중간에 콘센트를 다 뽑아놔도 만지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장비는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기술 준비실에다 목공실을 꾸미고 싶은데 거기에 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해서 선생님과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처음에 아이디어는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다가 장비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를 요 벽을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요 벽을 옮기고 출입문을 요쪽도 쓰고 요쪽도 쓸 수 있게 해서 여기에는 아까 그 장비들을 다 집어넣고 여기는 교실 한 칸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칠판을 2월 달에 전자칠판으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가벽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의 최종안은 장을 뒤에다 이렇게 구매할 건데 장을 요만큼 떼서 여기다 배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장을 열리게 만든 다음에 요 안쪽에다 장비들을 다 넣기로. 그리고 이쪽 보면 장의 뒷면이 지저분하잖아요. 장 뒷면은 이제는 이쁜 조금 자작나무 합판 같은 걸로 돼서 위에는 상부장까지 해서 천장하고 공간을 거의 두지 않은 채로 천장까지 해서 이제 합판으로 뒤에 다 막으실 생각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문을 달지는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먼지 나는 게 이쪽으로 좀 나오지 않게. 자, 원래는 선생님이 생각은 여기에 집진기를 놓으면 먼지가 들 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사실 집진기하고 샌딩기가 여기 있는 이상 아무리 집진을 잘해도 여기에는 먼지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만 갔다 오면 책상이나 이런 데 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특히 실내에는 샌딩할 수 있는 기계, 특히 수업하는 공간에는 샌딩할 수 있는 기계는 무조건 지양하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선생님께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실을 만드는 제 첫 번째가 안전하고 청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즐겁게 수업을 하려도 청소가 빡세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못 하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장비들이 먼지도 많이 나는 장비들이고, 그리고 또 안전상 아이들이 안 만졌으면 하는 제품들이라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분리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막고, 이런 장비들을 이쪽으로 안으로 집어넣고, 샌딩 장비나 드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준비실로 보내기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실을 갖다가 지금은 쓸 수 있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외부의 예산을 받아서 실을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례 한빛고 사례인데요. 지금은 용인 처인고등학교에 계셔요. 요 선생님이 되게 오래됐어요. 처음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셨는데, 목공실을 만드시면서 여기 유리문 보이시죠? 샌딩실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3D 프린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에는 2018년도인가? 2017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기다 샌딩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샌딩 할 거는 저 안에 들어가서 다 문 열고 해라 라고 하셔서 이때 처음으로 청소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메이커실이긴 한데 목공실은 또 따로 있어요. 메이커실이긴 한데 목공실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학교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과학창의재단의 무한상사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공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또 샌딩, 청소하기 힘든 부분은 저쪽 안쪽으로 가둬놓으면서 실제로 수업하는 것과 국제교육을 원활하게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모임이나 할 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목재교육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의 기술과 예산이 뭐 한 학교에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쓰시죠. 자,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야심차게 요번에 기획팀장님께서 선생님들께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셔갖고 자, 메이커실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 학교는 파주 한가람 중학교인데요. 메이커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모임의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시고 또는 이런 롤모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갖고 레인보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파주 한가람 중학교에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께서 메이커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비하고 기자재 사는 예산만 1년에 4천만 원을 써요. 목공실하고 기술실 이런 거 쓰는데. 그래서 이미 기술실과 기술 준비실과 목공실 따로 있고 목공 2실 따로 있고 가사실이 따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목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다 분리시키고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분리시킨 상태였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는 지금 기술실 안쪽에 장비가 여기 옆에 조그마한 스콘스 몇 개만 나와 있죠. 근데 쓸 때는 복도 나갔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목공기계가 없죠. 수업을 위한 목공기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옆에 목공실이나 메이커 1실에 다 가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목공만 하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요 끝에 보시면 3천만 원짜리 레이저 프린터기도, 레이저 커팅기도 사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기획팀장님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갖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메이커실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예산은 1억 5천이었는데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거 다 1억 5천 안에 들어있습니다. 1억 5천이었는데 거기다가 학교 예산 2천만 원을 더 보태서 1억 4천 들으셨답니다. 자, 복도는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기술실이고 여기가 가사실, 여기가 목공실. 안 보이는 쪽에 바로 옆에 아까 메이커 1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리모델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아까 전에 메이커실 있었잖아요. 목공 1실은 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기술가사실의 문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특이한 거 하나 뭔지 아시겠어요? 자, 메이커실하고요. 메이커실하고 기술가사실이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옆에 벽면을 폴딩 도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벽을 같이 마주보고들 있는데 여러 반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폴딩 도어를 다 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폴딩 도어로 실의 벽을 구분하는 건 학교는 거의 없는데 처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실을 전부 개방해서 목공실, 메이커 1실, 기술가사실, 예를 들어 기술가사실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목공실 가서 한번 샘플을 제작해 볼 수 있게. 특히 또 여기에 있는 이 유리벽의 역할은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유리벽에다가 유리칠판처럼 쓸 수 있게. 자, 유리에다 쓸 수 있는 보드마카를 다 준비해서 유리에다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쓰실 예정이래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기술실하고 기술 준비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예요. 자, 정리가 덜 된 상태인데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실제로 1억 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값을 잘 못 내잖아요. 근데 여기 학교는 지금 쭉 보시면 값을 다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획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샘플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동생분이 건축 설계사시래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요구사항을 다 내고 업체 하는 분들이 이거를 시공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학교의 실정을 맞고 가장 돈을 아끼고 가장 학교 공사지만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지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반 공사에서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술실을 이렇게 바꾸셨고요. 여기에는 기술실의 특징은 옆에다가 스크롤실을 놓긴 놨어요. 근데 그 밑에 바구니 있죠. 바구니를 실제로 따로 제작해서 놨는데 이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구니를 꺼내서 위에는 스크롤수나 다른 것들을 보관할 수 있고 쓸 때만 꺼내 놓을 수 있어요. 이 스크롤수는 아까 우석에서 보여준 건데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이게 70만 원, 8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선생님들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이거 70만 원 주고 사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 기저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저 제품이 가격이 2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저 제품의 장점은 힘보다는 소형이에요. 소형이라서 저렇게 그 쏘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긴 해요. 그리고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이제는 참 많이 괜찮았다. 자, 그리고 천장을 전부 다 뜯어서 깔끔하게 개방감 있게 조성을 하였고 옆에 있는 문도 폴딩 도어 형태로 2, 3, 4, 5, 6, 7, 8, 9는 아마도 모든 별로 회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실의 책상에는 자, 투명 커팅 매트 인터넷에 팔아요. 선생님들이 저 커팅 매트 어디서 주문하냐고 되게 많이 질문들을 하셔요. 인터넷에 팔아요. 인터넷에 팔아요. 그리고 또 교재사분들한테 인터넷이 어렵다. 교재사분들한테 저거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하시면 교재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해주세요. 그리고 벽 쪽에 있는 장 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사실은요, 이렇게 바꿨어요. 자, 원래 테이블이 중간에 개수대가랑 같이 있어갖고, 가사 실습 아니면 다른 걸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벽 쪽으로 수전을 다 옮겼어요. 벽 쪽으로 수전을 옮기고, 가사 실습이나 조별로 회의를 할 수 있게 우드 슬랩으로 이렇게 하고, 자랑 한번 해달라고 해서 자랑을 해드리면, 가사실의 한쪽 벽면을 이렇게 카페처럼 꾸미셨대요. 자, 이렇게 가사실인데, 가사실을 이렇게 이제 2인용 테이블 말고, 아까 기술실에는 4인용 테이블, 기술실에는 4인용 테이블을 놓으셨고요. 요 가사실에는 우드 슬랩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조리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토의를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가사실의 한쪽 벽면에다가 카페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대요. 자, 특히 선생님들께서 야, 요거 달려있는 무드등 깨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뻐서 애들도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걱정보다는 먼저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자, 목공실, 메일컷실 2실인데요. 안쪽에 열면 지금 벽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장비들이 쭉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테이블 학생들 작업 때 목공을 주로 하는 실이에요. 자, 밑에 테이블 밑에 여기 달려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실 밑에도. 그래서 테이블 밑에 있는 곳에 자, 다 요것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요것도 인테리어와 같이 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러한 작은 물품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위에는 장비들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목재 보관 렉을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갖고 많은 학교에서 목재 보관 렉을 사셨어요. 근데 요번에는 박병진 선생님께서 그거는 그거지만 요번에 새로운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자, 아까 전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 준비실 있잖아요. 준비실에 이걸 설치하셨어요. 이름은 모바일 렉 또는 모빌 렉이래요. 자,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요. 얘가 사이가 벌어지면서 열려요. 그래서 중간에 애들 작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학교는 애들 중간 작품 보관하려고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중간에 열면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꺼낼 수가 있는데 폭은 한 65cm, 깊이는 2m 10. 그래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래서 주문 제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 한 칸 정도 하는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든다. 요거 하는데. 근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에 샌딩을 위한 공간을 따로 분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같은 층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대요. 같은 층에 바깥으로 나가서 먼지가 나는 것은 들고 가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예정이다. 같은 층에 아까 메이커실하고 목공실 갈 때 가는 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 길에서 또는 야외에서 춥거나 덥지 않으면 샌딩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와 도구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 두지 않았고요. 목공을 위한 실하고 또 수업을 위한 실하고 별도로 나누었고요. 목재 교육할 수 있는 실하고 또 목공실하고 따로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따로 실을 구성하는 야외 같은 데를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아까 이러한 간단한 원칙에 의해서 목공실하고 기술실하고 특별실을 꾸미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뭐 폴딩 도어를 설치한다던가 모바일 렉을 설치한다던가 자, 이러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아까 거기 실을 전체를 꾸미신 건데 그냥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폴딩 도어 들어가고 천장 뜯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수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저기다 실을 저렇게 꾸민 건 좋은데 사실 저렇게 모든 선생님을 꾸밀 수는 없어요. 참고로 이번에 여름 연수를 아까 파주에 한가람 중학교에서 할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여름 연수에 공지가 뜨시면 꼭 한번 참석하셔갖고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따로 DM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 모임에 와서 또는 진흥회 공지사항 꼭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인데요. 저건 저렇게 했어. 저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열정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받아서 저렇게 했지만 나는 장비와 도구 조금 사서 그냥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건데 제가 저번에 2월 달에 설명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저번에 2월 달에 했던 거를 잠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키트를 하는 경우, 반제품을 하는 경우, 자유작품을 하는 경우. 근데 사실 키트나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에서 잘 하진 않아요. 수행평가에서는 잘 하지 않아서 자, 자유작품을 조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유작품을 조립하려면 어떠한 도구와 공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작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자유작을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부재를 자유롭게 구상하거나 또는 목공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는데 자유작품을 제작하거나 반제품을 재료로 구해 자유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학습자가 주어진 부재를 어떻게 자를 건가 조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나눈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자를 것인가만 해결되면 나머지 뒤에 것들은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떻게 자를 것이냐 중심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자르려고 하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재예요. 목재를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 것이냐. 자, 처음에 제일 많이 묻어요. 목재 선생님들 어디서 사요? 저는요, 이렇게 삽니다. 인터넷에 살 때도 있고요. 목재상에 살 때도 있고요. 교재사에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편한 거는 3번 교재사를 통해 사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사려면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사실 요즘에는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배송하는 서비스도 해줘요. 잘라서 배송하는 서비스도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
그런 게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어들하고 규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 목재 얘기할 건데 목재는 크게 수업 시간에 쓰는 목재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쓰는 목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목하고 판재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목하고 판재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목은 옆에 그림처럼 2x2, 2x3, 2x4, 2x6, 2x8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조목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 길이는 3600mm. 여기서 지금 단위가 안 써 있으면 다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3m 60으로 보통 와요. 3m 60으로 보통 오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2x4, 2x6, 2x10 또는 2x8 뭐 요 정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고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싶은 거에 치수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2x4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높이하고 너비가 4cm, 9cm 길이는 3600 가장 많이 쓰는 2x4가 4cm, 9cm인데 약간 인치 단위라서 이렇게 지금 치수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두 번째, 자 판재는요 주로 레드파인, 삼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MDF랑 비교하면 MDF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쓰시진 않죠. 애들 건강에 나빠서. 그래서 MDF를 제외하면 레드파인이나 삼나무 정도 써요. 또는 아예 안 자를 때 또는 나뭇결이 있으면 안 되는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토마타를 제작한다던가 또는 이제는 스트링 아트 같은 거는 판으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MDF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재교육 할 때는 대부분 MDF를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넷에서 목재를 주문하려고 보면 막 여기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9T에 1200mm에 2400mm 판재에 뭐 목재의 제적은 8째, 10재, 13재, 유절이냐, 무절이냐. 자, 이런 거에서, 목재 이거 사려고 봤더니 목재 사는 것도 어렵다 해서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목재는, 보통 1200에 2400짜리로 오는데, 목재상에 전화하면, 48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 4, 8, 4자, 8자. 1200이요, 30cm로 계산해갖고, 4자고요. 2400이 8자예요. 48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하면 여기에 있는 1200 곱하기 2400을 얘기하시는 제일 많이 써요. 자, 구조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48짜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배송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T를 쓸 거냐, 15T를 쓸 거냐, 18T를 쓸 거냐는 내가 어떤 수업할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옆에 지금 8째, 10째 또는 8사이, 10사이 목재 파시는 분들은 8사이, 10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요. 목재의 부피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부피당 단가를 계산할 때 하는 건데 또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있을까봐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두께하고 너비 있잖아요. 요거를요 다 미터 단위로 다 곱한 거예요. 미터 단위로 곱한 다음에 거기다 300을 곱한대요. 자 여기 맨 위에 거 볼게요. 18mm짜리 자 0.018 곱하기 1.22 곱하기 2.44 곱하면 여기 16 곱하기 300 곱하면 16.749 이거 나오는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16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사실 48짜리 판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48짜리 판재에서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런 재를 계산하는 거는 내가 재질목 같은 거 원목 같은 거 살 때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 살 때 부피당 가격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재는 살포시 인터넷에서 봐도 무시해도 된다. 옆에 유절, 무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로 이런 구조목 같은 경우는 피크닉 테이블이나 평상 그리고 애들이랑 벤치 같은 거 만들 때 자, 여기 포천에 서건지 선생님은
애들이랑 요 구조목으로 집 지으셨어요. 자, 요런 거 할 때는 요 구조목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질문하시냐면 선생님 저 실내에서 쓸 거예요. 실외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실외에서 쓰면 상하니까 이 방부목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방부목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방부목은 외국에서 잘 쓰지 않아요. 방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부액에다가 담궜다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닿는 부분은 저 방부액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하시는 분들도 저 방부목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 끼고 만지세요. 몸에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방부목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게 제가 대신 오일 스테인을 칠해서 쓰시거나 특히 나무는 썩는 게 맛이거든요. 썩으면 썩는 대로 좀 두고 애들이랑 또 추후에 다시 만드시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꼭 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칠은 어떤 거 있는지 대강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부목은 쓰지 말고 구조목에다가 스테인을 발라서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까 저번에 엊그저께 저희 모임에 어떤 선생님이 천연 방부목 얘기했어요. 이팝.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팝하고 그런 나무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나무도 어렵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천연 데크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어요. 천연 방부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썩지 않는 나무의 종류들인데 그런 걸로 데크를 만들거나 뭔가 실외를 꾸밀 때는 업자들이 톤 단위로 다 떼가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구입하기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구조목에다가 스테인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요거 판재 삼나무 레드파인인데요. 자, 유절이냐 무절이냐는 여기 옆에 지금 아카시아 집성목 있는데 중간중간 끊겨 있죠. 요게 유절이에요. 절이 있다. 근데 무절은 요게 없어요. 길게 해서 옆으로 붙인 거.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터넷에 보면 어떤 재료인지 안 나와 있고 SPF라고 써 있는 경우 있어요. SPF는 스프러스 오타예요. 스프러스 피어 파인의 약자라서 레드파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얀색 레드파인 계열. SPF라고 통칭해서 그냥 퉁쳐갖고 추운 데서 사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열 이런 것들을 그냥 SP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그냥 요런 거면 레드파인 같이 하얀색이구나 좀 밝은 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살 때는 요 정도만 아시면 웬만하면 다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판재 같은 걸로 만들어서 수업하실 때는 요런 거 자유작 할 때 판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조목 같은 경우는 피크닉 테이블, 평상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실 때는 구조목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작을 할 때 쓰시는 것들이 좋아. 근데 나는 죽어도 실내에서 쓰는 거 애들이랑 실습할 때 가구 만드는데 구조목 쓰시겠다?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제 개인적인 거라서 저런 것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놨어요. 선생님 그럼 삼나무 사란 얘기예요? 레드파인 사란 얘기예요? 두 개가 용도가 좀 달라요. 레드파인은 삼나무보다 단단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주로 15T에서 18T 쓰고요. 삼나무는 18T 이하는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못 같은 거 옆에서 치면 깨져요, 잘. 그래서 18T 정도 사용하시고 삼나무는 가볍고 애들이 핸들링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떨어지면 잘 깨지기도 하고 물러서 주로 웬만하면 레드파인 좀 얇은 거면 레드파인 15T 정도 쓰면 좋고 다만 삼나무보다 레드파인이 톱질이 좀 어렵겠죠. 단단하니까. 하지만 삼나무도 길이의 직각 방향 말고 길이 방향 편다라고 얘기하죠. 편다. 펴는 방향으로 애들이 톱질하면 똑같이 잘 안 잘립니다. 레드파인처럼. 레드파인이나 삼나무 집성목은 둘 다 원목인데 펴는 거는 둘 다 똑같이 힘들어요. 자르는 거는 비슷하지만 둘 다 자르는 거는 레드파인보다 삼나무가 더 잘 잘려요. 근데 펴는 건 똑같이 힘든 게 맞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레드파인을 쓰는 게 좋고 돈이 진이 없다. 그러면 삼나무 정도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삼나무가 좀 잘 쪼개진다. 그래서 실습할 때 애들이 쪼개지니까 재료를 좀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두시면 좋고, 아니면 아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잘려져 있는 거 애들하고 붙여서 자유작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파는 이런 카프라 같은 거 이용해서 소품 같은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자 알겠어요. 선생님 나무는요 그냥 이거 이렇게 살게요. 전 이거 만들 거니까 이거 살게요. 애들이랑 수업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카프라 살게요 라고 하는 거 이제 알겠어. 아 인터넷에서 용어도 좀 알겠어. 그리고 목재와 구매할 때 용어도 좀 알겠어. 그럼 도대체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예요? 수업 설계에 따라 다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필요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제 경우니까 진짜 잘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업할 때 뭘 해도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 옆에 보면 밑에 보면 전동 연필 깎기 하고요, 라벨 프린터는 요즘 웬만하면 다 사시잖아요. 라벨 프린터 웬만하면 사시죠. 이제 장비가 많아지니까 거기다 견축지를 다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벨 프린터로 해갖고 쭉쭉쭉쭉 붙이면 주기하기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기술실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애들 연필 한 다씩 사주고 야 필요하면 여기서 꺼냈어 라고 하면 여기 와서 툭툭 밀어서 깎아가면 애들 정확하게 좋아요. 그래서 야 여기에 연필 깎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연필 깎아놨어 하면 기술실에 하나 정도 있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는 목공실에 하나 정도 있는 거. 다만 콘센트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콘센트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립할 때 쓰는 것들. 아까 금 그을 때 쓰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실제로 어떤 것들은 지금 다 빠진 상태냐면, 금 그을 때 쓸 때는 원래는 금급기 칼도 있고요, 줄구멍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공할 때는 그런 거 빼고 순수하게 아이들이 쓰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자, 조립할 때는요 주로 이런 것들을 쓰죠. 본드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사로 두 개의 부재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전동 드릴이 있고요, 이중길이 비트 있어요. 얘로 구멍을 뚫고 예비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피스가 이렇게 되는데, 자 나사로 부재를 조립하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또는 2월달에 설명한 대로 이거 애들이 엄청나게 부셔먹어갖고 이거 갈아주다가 1시간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좀 비추한다. 나는 그냥 못으로 망치질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하고 나사로 제품을 조립할 수 있다. 왜냐? 애들이 가져가서 쓸 거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셔서 쓰시면 돼요. 다만 아이들한테 이거 교환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교체하다 보면 여기 톱날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장갑 끼고 교체해라. 그리고 안에 있는 속날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해라. 선생님한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요 피스는요 어떤 거 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스의 종류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목공용을 사시는 게 좋은데, 목공용도 가장 크게 나눈 게 풀타입하고 하프타입 있어요. 풀타입, 하프타입 있어요. 근데 주로 목재를 가공할 때 요 긴 거는 하프타입을 쓰는데 짧은 거는 풀타입 많이 써요. 그리고 가격도 열 처리가 되어 있느냐 열 처리가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격도 좀 달라요. 열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나사 머리가 덜 부서져요. 그 될 수 있으면 열 처리가 되어 있는 나사를 아이들한테 사줘라. 또는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사주면 조금 더 아이들이 머리를 덜 망가뜨리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사에 관련돼서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여기 보면 유튜브 링크 만들어놨거든요. 설명 정말 잘 해놨어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설명 잘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최정희 선생님이 풀타입, 하프타입, 열처리, 그리고 위에 보면 나사에 그 꽂는 데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있는지 설명이 다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전동들을 몇 개 사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조별로 2개씩 있으면 좋죠.
그쵸? 구멍 뚫는 거 하나, 박는 거 하나. 그러려면 비싸요. 그쵸?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심하고 여기 있는 목 다보톱도 있어야 돼요. 다보톱도. 근데 이 다보톱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피스 조립은 선생님들께 반 전체를 수행평가를 할 경우에 아이들하고 동아리로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반 전체를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제가 장비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아져서 조금 비추천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동 드릴을 많이 사고 싶다. 제 경우에는 자 요거 사면요. 밑에 거 사면 전동 드릴하고 옆에 배터리 하나 더 줘요. 근데 15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 사면 30만 원이잖아요. 그쵸? 3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더 사요. 그러면 25만 원이면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매번 충전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하나 사고 이거 베어툴로 나와 있는 거 하나 사고 아이들 쓰는 거는 10.8V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이 목심을 이제는 나사 구멍을 뚫고 그거를 막는 데 쓰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저가 용도는 참고예요. 참고. 저가 용도는 이렇게 두 개의 부재를 못 대신 써서 붙일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듀얼 조이너 양쪽의 구멍을 똑같이 파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건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 회사께 가장 좋아요. 좋긴. 근데 가격 되게 비싼데 와 이거 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쓸 수 있는 거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이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 사면 한 4만원? 요거 34,000원 한 개에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못 자국 없이 목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요 목 다보의 용도는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 도웰링 할 때 쓰는 핀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꾸 전동드릴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자 저는 주로 이거 해요. 못 박아요 그냥. 뭐 아이들하고. 자 근데 사실 때 무슨 무드못 치면 되게 많이 나요. 무드못 쓰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사실 요거 못 박을 때는 3나무 주로 많이 써요. 3나무 15T나 18T 12T는 잘 쪼개지고 15T 정도 많이 쓰거든요. 18T가 가장 좋고 못 박을 때는. 근데 사실 때 자 명칭 들어갑니다. 요 뒤에 갈고리 있는 거는 장돌이죠. 요거 장돌이고요. 요거 두 개 뭉툭한 거 망치 해머. 장돌이 망치 해머 있는데 수업할 때는 망치 말고 장돌이 사야 됩니다. 장돌이. 그래야지만 이거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톡에 이거 쓰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스트링 아트 같은 거 할 때 뭐 조금씩만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 요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써도 되냐 이미 사신 것 같아갖고 스트링 같은 거 할 때는 요 정도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장돌이 갖다가 애들이 망치질을 막 오래 하면 손목이 너무 아파해요. 손목이 너무 스트링 아트 같은 거. 스트링 아트 뭔지 혹시 아시죠? 스트링 아트 할 때 못을 막 박으면 손목이 아파해.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대가리가 작은 것도 있어요. 망치 중에. 요거는 얘랑 별로 무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스트링 아트 할 때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작은 거. 그리고 무드못은 롱로즈로 잡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본드 칠 당연히 하고. 자 그러면 드릴 쓸 거냐 또는 망치 쓸 거냐 라고 할 때 솔직히 아까 전에 드릴은 위에 필요한 도구나 공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망치는 사실 요 정도면 돼요. 못 박는 거는. 근데 망치로 고정하든 드릴을 사용하든 고정을 해야죠. 안전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는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클램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사셔야 되니까 이름은 왼쪽에 있는 거는 F 모양 닮았다고 해서 F 클램프 오른쪽에 파란 거는
손잡이를 당기면 쉽게 그립할 수 있다고 해서 퀵클램프. 길이는 30cm 이하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다고 하면 요 코너 클램프 정도. 코너 클램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작은 거. 자, 요 회사에서밖에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검색을 막 해봤는데 요거는 요 회사에서만밖에 안 파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아이들한테 요 정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램프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올해 10개 사고 내년에 10개 사고 그 후에 또 10개 사고. 그러면 선생님 자르는 거 되게 중요하다. 토글 클램프를 주세요. 이거는 토글 클램프 사용법은 2월 달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톱질할 때 목재를 고정하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2월 달에 제가 설명을 해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자르는 건 어떤 게 좋냐?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위에 등대기 톱은 애들한테 안 주는 게 좋아요. 등대기 톱은. 왜냐면 자르다 보면 요 위에 톱 등에 목재가 걸려갖고 애들이 짜증내요. 그리고 잘 안 자른다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 자르다 보면은 저게 걸려서 두께감 있는 거는 못 잘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외날톱을 쓰셔라.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이 작은 거 자르려고 이거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 요것도 좋은데 요것도 좋은 셋톱이에요. 요것도 좋은데 톱날이 15cm 이하인 요런 파이프 톱. 자, 요것도 작은 톱, 소형 톱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요. 작은 톱, 소형 톱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서 파이프 톱 이렇게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주면 카프라라든가 작은 부분 자를 때 아이들이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기계로 자르면 직각으로 잘 잘리잖아요. 기계로 자르면 직각으로 잘 잘리는데 애들이 톱으로 자르다 보면 직각으로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해 주긴 해요. 자, 핸드소 가이드인데요. 위에 거 나사 돌리면요. 옆에다가 톱을 붙여갖고 직각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돼요. 단점이 있어요. 자, 요거 사용하는 모양이 지금 여긴 없는데 나무의 한쪽 면에다가 붙여갖고 거기다 붙여서 톱질하거든요. 근데 얘가 헐렁헐렁하거나 얘가 빠지면 직각으로 잘 안 잘려요. 그래서 클램프로 물려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 사실 좀 불편해요. 근데 구조목 같은 경우에는 요 각도 틀 세트가 있어요. 각도 틀 세트. 넣으면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저기다 놓고 애들 보고 야 톱질해! 하면 직각으로 딱 잘려요. 그래서 구조목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각도 틀 세트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것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35,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5,000원? 이거 13,000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갖고 예산에 할애가 된다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아이들이 곡선 같은 거 자르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요? 곡선 자를 수 있는 장비는 너무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들도, 곡선이니까 요거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 자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날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범용날이 있고, 여기 우드라고 써있죠, 우드. 목재를 자르는 직소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재용 직소 날을 사시는 게 좋고, 특히 곡선을 자른다고 하면 곡선 전용 톱날이 있어요. 근데 곡선 전용 톱날이 특이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거는 직선, 좁은 거는 곡선. 자, 세트로 사면 다 들어있는데 이거 세트를 찍은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자, 단품으로 여러 개 사고 싶어. 근데 곡선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폭이 좀 작은 거. 직선을 자르겠다 하는 거는 폭이 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애들 곡선 자르려고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폭이 좁은 건데 폭이 좁은 거 단점은 막 애들이 잘라대면 휘어요. 쉽게. 그래서 그러한 단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요. 애들이 자르는 것도 좋은데요. 애들이 힘들어서 잘라달라고 하면 교사는 톱질할 수는 없잖아요. 뭘 준비하면 되나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테이블소까지는 사기 싫다. 목공실을 구성이나 구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플런지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나 또는 기술실이나 목공실에서 테이블소를 사기 힘든 경우에는 가이드가 있는 플런지소 같은 걸 쓰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애들이 쓰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르쳐주면 하긴 해요. 근데 가이드를 붙였다 뗐다 해야 돼서 이제 큰 거나 좀 직선으로 정확하게 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날이 전부 다 가려져 있어요. 날이 전부 다 가려져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긴 한데 그래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으면 교사가 재료를 준비할 때 쓰셨으면 좋겠다. 물론 뒤에 다른 제품도 나와요. 뒤에 다른 제품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거랑 좀 다른 거라서 달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공한다의 첫 번째 샌딩기.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거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주는 순간 또는 샌딩 기계를 주는 순간 애들이 치수가 안 맞으면 다 이걸로 갈아서 치수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실이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애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저걸로 갈아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난 사고 싶다. 자, 원형 샌더예요. 원형 샌더. 얘의 장점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전용 동그란 그 사포가 들어가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집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사각샌더 있거든. 사각샌더도 집진할 수는 있는데 얘보다 집진력이 떨어져요. 얘의 장점은 집진이 잘 되지만 전용 동그란 사포를 써야 되지만 얘는 네모난 사포 잘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직각으로 돼 있어서 코너 같은 데도 사포질 할 수 있어요. 직각으로 됐어. 얘는 코너 같은 데 사포질 힘들겠죠. 그리고 얘보다가 더 코너를 잘 사포질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것이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거는 모서리 같은 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애들 사포질 안 하나요? 그냥 요 정도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청소한다. 자, 이렇게 고가의 집진기를 사셔도 되지만 나는 목공실이나 또는 교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공업용 청소기. 자, 여기에 있는 호수인데 여기에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하면요. 여기다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샌딩할 때 어느 정도 얘가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걸 사는 것도 좋은데 사실 비싼 것도 좋은데 얘네들 성능이 다 좋아요. 특히 이 Z 거는 이 비닐팩을 뺐다 끼우는 게 되게 쉬워요. 비닐팩을 뺐다 끼우는 게 편해서 갈기 편해요. 그리고 패스트 거는 요거는 뭐 깔끔함과 안전의 상징이죠. 그래서 쓰기 되게 좋은데 비싸요, 둘 다. 그럴 경우에는 요 정도 여러 개 사는 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전창목에 보시면 이렇게 자작을 하는 방법으로 올려놓으신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김종명 선생님 검색하면 사이클론 청소기 자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거 만드는데 뭐 5,000원? 뭐 든대요. 사이클론 청소기, 자, 엄태경 선생님하고 김종명 선생님 검색하시면 이렇게 만드는 자작기도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칠한다. 자, 칠한다. 자, 오늘 뒤에까지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장비 일부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목공실 장비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고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많이 지나서 자, 일단은 칠한다. 자, 칠한다 보시면 자, 위에 보면 스테인이에요. 아니, 바니쉬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여기 투명한 색, 그리고 중간에 스테인이 있어요. 얘로 색칠하고 그 위에 얘로 덮는 거예요. 둘 다 얘는 바니쉬, 스테인. 자, 바니쉬, 스테인. 얘 칠하고 얘 위로 덮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에 꼭 넣고 싶어요. 5개 꼭 넣고. 5개에다가 5개 넣는데 얘가 안 썩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트 바니쉬가 있어요. 요트 바니쉬. 여기 보면 지금 닷 표시돼 있죠. 이렇게 선박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럼 도막이 두껍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예 면을 막아버려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선생님, 저는요,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티를 해서 멋만 내고, 많이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여기에 오일 스테인. 오일 스테인은 이 하나로 색깔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어요. 색깔도 있고, 투명한 거에다가, 여기 맨 오른쪽에 알료 있죠, 알료. 알료를 섞으면 색깔도 바뀌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 자, 스테인이나 오일 스테인으로 칠을 해요. 근데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애들이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럴 경우에 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다음에 다 그린 다음에 요거 바니쉬 같은 걸로 위에 한 번 더 마감해 주시면 그림이 없어지거나 뜯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스테인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아크릴 물감 쓰시는 게 좋다. 아이들한테.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저 요트 바니쉬 칠하고 바니쉬 칠하니까 이렇게 우드 슬랙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랑 좀 다르던데요? 면이 달려 막 붓자국 나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런 거는 붓으로 칠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전문 용어로 흡기 또는 에어스프레이 건 이런 게 있어요.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라카 칠을 하거나 우레탄 칠을 한 거예요. 라카는 좀 빨리 말라요. 근데 우레탄은 2, 3일 걸려요. 그리고 마르는 동안에 먼지가 타면 거기 다 붙어버려요. 근데 도장은 우레탄 도장이 훨씬 더 두껍고 오래가요. 그래서 저런 것은 붓으로 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라카 칠을 한 거다. 둘 다 희석제를 섞어서 얘는 경화제까지 섞었어요. 그래서 섞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칠을 하는데 당연히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하겠죠. 그래도 하시는 분 계실까봐 자 3M 보시면 방독면 있어요. 자 이게 본체고요. 옆에다 이렇게 끼워 쓰는 거예요. 자 끼워 쓰는 건데 이 필터가 용도에 따라 달라요. 자 목공용 할 때는 이렇게 요거 칩진 필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흡기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방독성을 막는 거 방독성을 막는 필터를 꽂으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에 화학약품 때문에 화상 입으세요. 목 상하세요. 코 상하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자들은 방부목도 꼭 장갑 끼고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내 몸은 소중하니까 꼭 칠하실 때 이러한 안전장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이 직소 말고 구멍을 뚫거나 또는 다른 거 가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구멍 뚫는 거는 어떻게 가공하나요? 좀 기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적어도 목공실이 아니더라도 애들이 쓸 수 있는 기계 정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마침 오늘 기가밴드에 어떤 선생님이 드릴 물어보셨어요. 드릴 물어보셨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용수 거 써요. 가성비의 갑이죠. 갑. 보통은 요 200짜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00짜리는 너무 힘이 약하고 200짜리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또 조금 돈이 된다 라고 하면 삼천리라고 드릴이 있어요. 얘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얘가 제일 좋다고들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이런 거 삼천리 드릴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건 가격대가 200만 원이 넘어요. 넘는데 그러면 아 야 이건 못 살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고시 거. 자 오늘 질문 올라와서 바로 오늘 답해서 자 요거 보면 레이저도 표시가 되고 아까 용수 거보다 힘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반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그럼 제 사면은 구멍 뚫는 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자 사셔야 돼요. 자 드릴은 작은 구멍은 이렇게 작은 구멍 뚫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름 인터넷 사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포스터 비트 이렇게 생긴 거는 홀소 이렇게 생긴 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잘 안 써요. 학교에서는. 주로 요 두 개 써요. 포스너비트하고 홀소를 많이 쓰는데 두 개가 뚫리는 게 좀 달라요. 자, 포스너비트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뚫다가 말면 이렇게 싱크대에 경첩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남겨서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홀소는 그냥 빵 뚫려버려요. 물론 포스너비트도 빵 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중간에 GP를 조절해서 팔 수가 있어요. 뭐는 포스너비트. 가격이 밑에 있는 홀소보다 포스너비트가 조금 더 비싸요. 자,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와, 그래도 애들 구조목을 자를 때 톱질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톱 같은 거 사서 쓰시면 돼요. 아까 전에 플런지소는 밑에 이 가이드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트랙소라고 되어 있는 건 밑에 트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목재를 대놓고 위를 쭉 밀면 그냥 직각으로 계속 잘려요. 아, 스페이드 비트 맞다. 아, 스페이드 비트, 나비 비트. 아, 그거 이름 까먹었어. 스페이드 비트, 나비 비트예요. 이제. 자, 그런 거는 이따가 이름만 아시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자, 요 정도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개 제품 많이 쓰나 봐요. 크게 두 개 제품 많이 쓰는데 얘가 제일 작은 건데 제가 쓰는 건 사실 요 왼쪽 거. 자, 요거랑 성능은 비슷한데 얘가 충전식이고 작아요. 작아서 저는 사실 이 오른쪽 거보다 왼쪽을 쓰고 오른쪽 거는 안 써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의 사용감이 어떤지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댓글로 써보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얘보단 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샀거든요. 좀 작은 거. 그래서 요거는 날이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날이 여기 몸체 안에 가려져 있어갖고 둘 다 위험하진 않아요. 얘도 무선이래요. 얘도 무선이래요. 둘 다 무선 제품이 있는데 얘가 좀 크다고 해서 저는 얘를 샀는데 얘는 40mm밖에 안 잘려요. 크기가 최대가. 자, 트랙소 얘는 40mm밖에 안 잘리는데 얘는 좀 더 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2x4 정도 애들이랑 자를 때 쓰려고 요거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요 회사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에 풀세트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만 원에.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가격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본 게 아니라서. 저희가 누군가 협찬을 받거나 하면 저희가 이것저것 다 써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 다 사용하신 분들은 좋고 좀 두 개를 비교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크기가 작아서 요거 쓴다. 왼쪽 거를. 그래서 자를 때 구조목 같은 건 요런 거 있으면 쉽게 잘라서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가공한다는요. 자, 가공한다 중에 아까 전에 직소는 아이들이 곡선 자르는데 너무 힘들고 들고 해야 되는 게 힘드니까 저는요 스크루서 정도는 하나 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거 쓰시는 것 같고요. 렉슨 거. 그리고 아사히 쿠키, 그 다음에 요거 제트, 해그너, 엑스칼리버 쓰는데 사실 요 오른쪽에 세 개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요. 특히 얘 아사히 쿠키는 70만 원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거 얘를 쓰는데 사실 학교 애들이 쓸 때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은 날을 올손이라는 날이 있어요. 올손이라는 날 회사가 있는데 거기 날만 좋은 거 쓰면 얘도 애들이 잘하는데 문제 없다고 봐요. 사실 날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프록슨 거 작은 거 설명드렸잖아요. 프록슨 거 작은 거는 얘네들이랑 같이 날을 쓸 수 없고 전용 날에 들어가는데 그 전용 날이 조금 삼나무나 홍성어 자를 때는 약해요. 작긴 한데 전용 날밖에 안 들어가고 삼나무나 홍성어 자를 때 좀 약해서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가격대는 비슷해요. 렉슨 거랑. 렉슨 거랑 비슷하니까 요 정도 사서 나를 좀 좋은 거 끼워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 사서 좋은데 이런 데 사는 거 사실은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스윙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작업이 쉽고 정확하대요. 그래서 요 해그너 같은 게 스윙 범위가 넓다. 엑스칼리버랑.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비싸대요. 독일 거 두 개다. 요 대만 거. 그래서 제트 것도 괜찮긴 한데 써보신 분들은 얘네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얘네들 다 필요 없다. 뭐 렉슨 거 정도만 쓰면
자, 올손이라는 날이 있어요. 올손. 사실 스크롤손은 저희 모임에 전국 창의목공교사 모임에 전국 창의목공교사 박정원 선생님 검색하셔서 여기 지금 막 올라오죠. Z가 엑스칼리버 벤처가 좋습니다. 나오죠.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는 사실 저 렉슨 것만 사도 돼요. 애들 쓸 거는. 애들 쓸 거는. 강동주 선생님은 목공 전문가시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목공 전문가분이시니까 쓰시는데 저희 애들 쓸 때는 저 렉슨 거에다가 올손 날만 껴도 그래서 강동주 선생님이나 지금 계속 올라오죠. 16인치 18 큰 건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애들 쓸 거는 작은 거면 돼요. 저희 모임에 강동주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쳐셔갖고 스크롤소 같은 거 문의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소 같은 거 문의 같은 경우는 강동주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정원 선생님 검색하셔서 1대1로 물어보셔도 정말 답변 잘해주세요. 그래서 렉슨 거 같은 거는 쓰시는데 그냥 거의 있던 날 쓰시면 잘 안 되고 좀 좋은 날을 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요즘에 그냥 이건 비싼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했고. 자, 이거는 이제 목선반인데 펜 깎는 것 때문에 사셔요. 펜 깎는 거. 펜 깎는 거. 자, 오른쪽 거는 고가요. RPM이 조절되는. 밑에 있는 거는 저가요. 이거는 150만 원대. 이거는 70만 원대. 근데 애들은 오른쪽 거 필요 없고 70만 원대도 충분하다. 저는. 만약에 사시겠다고 하시면. 왼쪽 것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애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 자, 요것도 그렇고요. 스크롤 써도 애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자, 오른쪽 거 잘 모르겠으나 왼쪽 거는 저희 애들은 잘 쓰거든요. 그리고 할 때 옆에서 봐주기만 하면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리고 작아서 애들이 쉽게 쓰더라고요. 여자 선생님들도 쉽게 쓰시고 학교에 있는 교직원 동아리 같은 거 할 때도 여자 선생님들 충분히 쓰시더라고요. 자, 이런 거 쓰시고 또 이런 것들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옆에서 봐주기만 하면 애들도 잘 써요. 그리고 요거는 비추, 칠도 뭐 안쪽에서 장비들은 실제로 애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지금 설명해드린 장비들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사실 자, 목공실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실제 일반 공방하고 비슷해요. 비싼 거 사면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사실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다음이나 다다음에 목공 전문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다가 준비는 뒤에 다 했거든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뒤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또는 이것을 갖다가 내용을 설명해 주실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2월 달에 한 수업 설계에 따라서 장비와 도구를 사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리뷰를 다시 해드렸어요. 두 번째, 목공실과 기술실을 세팅하는 기본적인 저희 팀의 창의목공교사 모임 팀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정도 될 수 있으면 청소와 안전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장비를 놓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피치 못하게 놓을 경우에는 적어도 샌딩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해서 주자라는 거. 세 번째, 그러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세 번째는 수업에 수업에 교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목재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도구. 세 번째, 장비.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외에 수업 사례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언제나 선생님들이 필요하시거나 원하는 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는 창의목공교사 모임 또는 목재문화진흥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정말 좋은 연사분들이 나오셔서 또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탄소 중지가 관련돼 갖고 많은 것들이 있고 저희가 오프라인 연수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관심이 잃지 말으시고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요쪽만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께 많은 걸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서도 힘을 붙일 때도 있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단체가 있기도 하지만 또 교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걸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기도 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뵙고 혹시라도 밴드에다가 필요한 강의나 주제 같은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